첫 회에서 AI 서비스가 한꺼번에 밀려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AI 서비스는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월 25일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는 330만 개의 앱이 등록돼 있고요. 애플 앱스토어에는 약 200만 개의 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월 단위로는 구글 플레이에 5만 개, 그 다음에 애플 앱스토어에 한 4만 개의 앱이 새로 등록된다고 합니다. 두 플랫폼 말고도 다른 플랫폼에도 등록되는 앱이 적지 않겠죠? 이렇게 많은 앱 가운데 그럼 몇 개가 AI와 관련된 것이냐? 그걸 정확히 말하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명확한 AI 앱이 있는가 하면은 기존의 앱에 AI 기능을 추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AI 앱이다, 아니다 규정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이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해 통계를 보면은 아직 이 분야의 통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3천에서 4천 개 가량의 앱 서비스가 이름이나 사용 설명서에 AI라는 용어를 표기했다는 통계가 있고요. 좀 더 폭넓게 보면 7천 개 정도의 앱 정도가 AI 관련 앱으로 현재 분류될 수 있다고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그 숫자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앱에 AI 기능이 가미되어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텍스트, 음악, 이미지, 영상, 동영상, 번역, 게임, 더 나아가서 의료나 국방까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올해가 다 지나고 새 통계가 나오면은 그런 흐름이 좀 더 보다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AI 앱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서비스는 뭐냐? 기준에 따라서 또 시각에 따라서 평가가 많이 달라지는데 오늘은 여러 자료에 공개된 월간 방문 수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5년 4월 기준입니다. 1위는 바로 그 오픈 AI가 출시한 챗 GPT입니다. 지난 4월에만 무려 51억 회의 방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82억 정도니까요. 조금만 있으면 전 세계 사람 전체가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은 챗 GPT를 쓸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 경우에 인구 5천만 명인데 월간 이용자가 500만 명 정도 되니까 인구 10명당 1명이 챗 GPT를 쓰는 셈이고요. 어린아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을 뺀다면 아마 경제활동 인구 대다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챗GPT는 대화, 글쓰기, 연구, 브레인스토밍, 코딩의 데이터 분석까지 다양한 기능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만능 플레이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만능 플레이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 앱에서는 뭘 쓰고 이 앱에서는 뭘 쓰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거를 딱 앱 하나에 통합시켜 가지고 텍스트건 이미지건 음악이건 영상이건 번역이건 그 하나의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모든 그 서비스를 다 커버한다. 그래서 현재 그런 플랫폼을 놓고 오픈 AI와 구글이 경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별도로 한번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두 번째로 많이 방문해서 사용하는 AI 서비스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동영상을 생성해주는 소라입니다. 아마 시험 삼아서도 본인이나 강아지, 동물, 꽃 같은 식물 등을 소재로 동영상 만들어 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최근에는 해상도가 굉장히 향상이 됐고 그 비디오의 그 제작 시간이 몇십 초 단위에서 훨씬 더 늘어나고 이런 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라는 뭐 챗 GPT하고 마찬가지로 오픈 AI 서비스 제품입니다. 지난달에 약 7억 회에 걸쳐서 서비스가 이용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비슷한 서비스에 제공하는 구글의 Veo3 이런 여러 가지 비슷한 AI들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서비스 방문자 수로 보면 3위는 챗 GPT 등 관련사의 모든 서비스를 모아놓은 포털 또는 플랫폼 개념인 오픈 AI입니다. 방문자를 놓고 볼 때 현재로서는 AI 서비스 분야에서는 오픈 AI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 1, 2, 3위가 전부 오픈 AI와 관련된 거니까요. 오픈 AI가 이제 AI를 대표하는 서비스 또는 이제 플랫폼이 됐다고 말을 제가 지금 뭐 얘기했는데 또 그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스왓이라고 그러죠. 강점, 약점, 기회, 위기 요인들이 또 한꺼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다음에 별도로 또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위는 구글의 챗 GPT 라이벌인 제미나이, 그 다음에 5위는 번역 서비스 딥L, 6위는 캐릭터 AI, 7위는 샵 AI 어시스트, 8위는 클로드, 9위는 미드저니, 10위는 좋아하시는 분 많죠? 퍼플렉시티입니다. 4위 제미나이는 지난달에 약 4억 회가 이용됐는데 최근에 구글에서 업그레이드 모델이 나오고 구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컨텐츠, 유튜브, 인스타그램,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등 막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하면서 이용률이 굉장히 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블라인드 성능 테스트를 해보면은 제미나이가 굉장히 그 기능이 좋다는 평가를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글은 제가 2001년에서 2002년 미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그 클래스메이트들이 저보러 너 아직 야후 쓰냐? 하면서 이제 알려준 게 구글이에요.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때 공부하는데 도움되는 자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그 이후로 저도 이제 구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다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워싱턴 특파원으로 미국에 갔습니다만 그때는 이미 이제 구글이 서치 엔진 시장은 전 세계를 다 장악을 했고 또 그 당시에 뭘 하고 있었냐면은 미국 전역의 도서관 그리고 전 세계의 유명 도서관에 있는 모든 그 서적과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구글이 뭘 저렇게까지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막강한 데이터, 막대한 지식을 그때부터 축적하고 있었고 그것이 지금 AI 서비스를 확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5위는 이제 번역 서비스를 하는 독일 기업 딥엘이 차지했는데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AI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딥엘은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앱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깊은 번역, 명확한 연결 이라는 구호가 나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번역기를 스스로 표방하고 있고 인공신경망 기술을 이용해서 원문의 뜻뿐만 아니라 뉘앙스까지 살려준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 제 방송 그 스크립트를 좀 만들어 가지고 저도 딥엘을 한번 넣어서 얼마나 뉘앙스를 살려주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합니다. 6위는 캐릭터 AI. 캐릭터 AI는 사용자가 만화 주인공 또 실제 인물 이런 다양한 캐릭터를 생성해서 대화까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동 통역도 돼가지고 한 사람은 스페인어로 한 사람은 일본어로 대화를 해도 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만들어 주니까 컴패니언 서비스라고도 개념이 붙어 있는데 구글 출신 기술자들이 나와서 만든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위 샵 AI 어시스트 뭐 이름에 서비스 내용이 다 들어있네요. 캐나다 기업 샤피파이가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이 기업은 원래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정확히 이게 AI 기업이냐 아니면 AI 기업이 아니냐 어떤 기업에 그냥 AI 기술만 조금 도입한 거냐 이런 시각을 갖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쇼핑은 굉장히 그 규모가 크고 이익도 많이 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쇼피파이뿐만 아니라 챗GPT나 제미나이 등 다른 AI 서비스들도 어떤 형식으로든
그 쇼핑 서비스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TV를 하나 사고 싶다. 이제 그 AI 물어보죠. 어떤 TV를 사야지? 하면 이제 답변하겠죠. 어떤 TV를 원하세요? 그러면 저는 글쎄, 일단 컸으면 좋겠고 화질이 굉장히 선명했으면 좋겠어. 그럼 AI가 답을 줄 거예요. 저 회사의 어느 브랜드가 크기가 크고 저기 그 화질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최신 뭐 OLED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주겠죠. 그럼 뭐 특별한 문제 없으면 그래? 그럼 그걸 살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비슷한 성능을 가진 TV는 굉장히 많겠죠. 근데 AI가 그 이용자한테 그런 대답을 준다면은 그거는 그 회사나 그 브랜드의 엄청난 뭐 특혜라고 할까요? 뭐 이익이라고 할까요? 그런 도움이라고 될까요? 그런 게 될 테니까 앞으로 쇼핑 이 분야에서 AI가 굉장히 큰 그 영향력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파리 클로드는 이제 고급 언어를 쓴다는 평판을 받는 그 텍스트 기반 서비스인데 문장을 써줄 때 긴 글도 그 문맥을 잘 유지하면서도 창의적으로 글의 흐름을 만든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유려한 문장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기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보고서를 만드는 그 실무 공무원들이 이 서비스를 좀 많이 얘기하는 거를 들은 것 같습니다. 9위는 퀄리티가 높은 이미지 생성의 선두주자 가운데 하나인 그 미드전이고요. 10위는 퍼플렉시티. 퍼플렉시티는 이제 정보 검색 그리고 그걸 요약하는 데 특화된 서비스인데 좀 다른 그 서비스하고는 그 차별화된 점, 컴피티티브 어드밴티지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 정보의 출처, 소스를 밝혀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답변의 그 어떤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둘째는 제가 이제 몇 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 답변을 하고 그 밑에 그 관련된 질문들을 쭉 나열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짧게 그 답을 달아줘요. 그러니까 마치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넓게 보고 깊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퍼플렉스가 좀 하는 거 아닌가 이용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11위부터 20위까지는 아이고 시간도 많이 되고 해가지고 따로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그 코파일럿 그 다음에 디자인 도구인 캔바 매직 스튜디오 그리고 여자친구 생성 및 채팅 서비스를 하는 러브스케이프 여기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한때 세계를 놀라게 했던 중국의 딥시크 AI는 그 방문자 수위에서는 800만 회로 22회 턱걸이를 했네요. 시간이 벌써 많이 됐는데 제가 사용 순위 10이나 20이 뭐 AI 서비스를 표로 만들어서 여기 뭐 댓글이나 붙이거나 아니면 다른 웹사이트에 올릴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야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평가나 통계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많고 또 변화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순위는 오늘의 그냥 스냅샷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길면은 다음 주 또 짧으면 오늘 안에도 순위는 또 바뀔 수가 있겠죠. 다양한 순위를 바탕으로 해서 대체로 어떤 서비스들이 이용되고 있는가를 한번 오늘은 훑어봤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큰 흐름이 잡히면은 중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별도로 하나씩 제가 짚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는 이런 이제 AI 제품들이 활발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이 서비스로 돈을 버는 기업은 누구인가 이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옛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